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로 치닫는 게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세계 각국이 검토하고 내리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공포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금리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민 1인당 $1,000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대안을 발표했지만 증시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환율이 폭등하고 증시가 폭락합니다. 또 서킷 브레이커, 거래 일시 중단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1차 회의를 통해서 50조 원에 이르는 특단의 금융조치 발표했습니다. 자, 정말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세계 경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서정욱 변호사, 세계 각국이 지금 비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막대한 재정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도 별로 회생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일단 가장 위기의 단계를 보면요. 첫째는 이제 저는 바이러스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가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심리적 위기.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사람의 어떤 공포감, 심리 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경제 위기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경제 위기도 3단계로 보면 첫째는 실물 경제, 그다음이 금융 경제, 그리고 이제 가장은 재정 위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따라서 이제 달러를 헬기로 뿌리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재정 퍼부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실물, 그다음에 금융위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재정을 너무 미국처럼 따라다가 재정위기까지 오버리면 상당히 복합위기가 오기 때문에 좀 미국과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세계 시장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김한규 변호사는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오늘 50조죠. 사실 50조라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 드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이제 IMF 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조성된 금액은 100조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0조란 돈이 현재 위기 상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식시장도 완전히 지금 붕괴 직전인 상황인데 그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다른 게 아까 서 변호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50조를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사실 상당 부분 그냥 대출해자, 뭐 소상공인들 대출해주거나 뭐 만기 연장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실경제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점에서 좀 미국에서도 많이 지금 석학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단 소비 시장을 진작시키려면은 이런 대출이라든가 아주 저금리 대출 아니면 만기 연장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일정 부분 그냥 이런 뭐 돈을 당장 줘줄 수 있는 돈을 국민들에게 주머니에 쥐어주자. 이게 현찰이 아니더라도 뭐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이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뇌관을 터뜨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돈을 풀어서도 해결이 잘 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 최명기 원장님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으신데 경제야말로 심리 아닙니까? 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위기는 심리적인
또 그 나중에 사태가 지나가면 극복이 되는데 이제 장하준 교수님의 얘기는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요런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한계에 처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제조업은 요 위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살 겁니다. 이제 그러나 매일매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요 위기가 지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갖다 두세 끼를 먹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또 경기가 살아나면은 원래 수준은 돌아오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버티지만 네 달째부터는 이자를 못 내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때는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서 회생 불가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유예 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결국은 금융위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기업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해당 기업들 중에 그냥 다시 제조업 중에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항공이라든가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무너지게 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포드나 GM이나 커다란 자동차 회사가 되면은 그건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장하준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아갔었던 거는 세계 경기의 생산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이자를 갖다 낮게 해서 그랬던 거여서 풍선이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요 일이 바늘로 콕 집어서 풍선이 터지게 되는 효과로 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정광 실장께서는 오늘 50조 원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뭐 즉흥적인 그 긴급 처방 정도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만기를 연장한다든가 또는 뭐 이자 감면 이런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 시작이고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문제는 전쟁이라든가 예를 들면 금융위기,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광범위하게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과거식의 그 어떤 대응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차원을 좀 달려야 된다. 생각과 발상을 좀 달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얘기하는 무슨 추경이 얼마다 정책의 논쟁을 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뭐 재난 기본 소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에서는 그러죠. 당장의 생계 지원비다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익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급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멀리 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만약에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무너진다.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만큼은 그야말로 좀 지혜를 모아서 이 역시도 어떤 정책 공간이 아니라 하나된 국민에 결집하면서 서로 안에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서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난 기본소득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미진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건 방역에 더해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입니다.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합니다. 자, 재난기본소득 미국도 지금 1인당 $1,000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김용주 의원, 지금 1인당 100만 원씩 주자라고 하는 건 김경수 지사와 발상이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속에서는 정말 하층민들이 과거에도 뭐 2008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몇 가지 정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진단을 받는데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 경제가 뭐 봄까지는 실업률 3%인데
머누신 장관에 의하면 20%까지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 전체가 이제는 다시 말하자면 몰핀이 말을 듣지 않는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는 세계 경제 수준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돈이 물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가 상당수 일정한 포퓰리즘적인 측면을 갖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뭐 돈도 없고 완전히 이제는 사재기 때문에 물건도 없는 이중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국가 비축 비율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바로 국민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말은 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고 매칭 펀드 형태로 중앙정부가 더 보태주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얼마 전에 그런 지방 재원을 빨리 쓰라고 얘기한 부분이 하나의 묘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아직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예. 오늘도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전부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저는 보는데 제가 이제 그 보면 저는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100만 원은 은반에 오줌 누기고요. 그다음에 진짜 돈이 많은 삼성의 이재용한테 100만 원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똑같은 재원이라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이게 더 많이 지원을 주는 이게 핀셋 지원이거든요. 어르신 말씀인데 찾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그 노력을 해야지 최소한 소득 분야에 따라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100만 원씩.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위기 중에 단계가 있다고요. 가장 아래는 실물 위기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금융 위기고 가장 위기는 재정 위기입니다. 만약에 재정 위기까지 국민이 불안을 느껴버리면 나라가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졸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이게 필요하지 무조건 이게 100만 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약간 전 생각이 다른데요. 물론 서 변호사님 말씀이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 돈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곤란한 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아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1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처음에는 소득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기준으로 나누는 인력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다 주는 거나 이거를 구별하다 보니까 구별한 또 인력, 또 시간 이걸 비율해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를 계층을 나누다 보면 한참 또 시간도 걸리고 또 구분하다 보면 또 돈도 또 들고 급하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은 지급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지사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접근법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과거의 전통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라 이거 하나의 중요한 경제 정책의 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라는 존재요.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세금을 그들한테 많이 걷었으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떤 차별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했을 때 별 저항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식의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이 중요한 수단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지사의 그 설명인 것이죠. 또 지금 상황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호주도 지금 이 정책을 검토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재난소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부자에 대한 세금들을 조금 직접세 비중을 높여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들이 거기서의 어떤 말하자면 일반화의 어떤 문제들을 너무 간접세가 많으니까 이중으로 사실 고통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 지나고 나면 경제 사이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짚어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과 세계 각국 코로나 공포로 생필품 사재기에 아주
정신이 없지요. 마트가 텅텅 비던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재기 나서는 외국 장면을 잠깐 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Yo, check this out. Man, this is crazy, bro. Wata, wata, wata. 2 limited. 232. Let me get the 32. This is the water that I normally don't drink, but hey, man. You can't be beggars can't be choosers right now. Beggars cannot be choosers. It's better safe than sorry, man. This is the paper towel section right here. Man, I'm trying to tell you, if this video don't wake y'all up, man. 마스크하고 세정제는 못 구한 지 한 달이 넘었고요. 쇠는 뭐 충분히 재고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재고가 다시 채워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People are going in and they're buying more. They relax. We're doing great. It all will pass. 예, 불안감의 반영이겠죠. 미국의 마트 모습입니다. 지금 진열장 매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티슈 한 조각만 보이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는 우리 마트 상황이 나옵니다. 캐나다, 여러 나라 다 보지만 독일. 교수님, 우리 원장님, 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사재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재기의 합리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은 밖에 나오면 감염이 될지 모르니까 평소보다 많이 사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재기의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또 사재기에 가능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누군가 감염이 되게 됐고 그 감염한 사람이 그 마트에 갔다 그러면은 마트가 업무가 정지가 되게 되면 저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처음에 사재기의 시작은 조금씩 더 많이 사놓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심리적 요인이 붙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사니까 난 더 많이 사야 되겠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물건이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전부가 다 빨리 가서 사지 못하면 못 사게 되니까 더욱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예. 굉장히 급속도로 공포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우리는 중국에서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을 때부터 공포감이 서서히 상승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공포감에도 서서히 적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태가 한꺼번에 있지 않았던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또 공급 쪽에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훨씬 유통 라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공급이 원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대와 구매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장에 꼭 차를 가져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지속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저런 매장에서 사재기 영향이 조금은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왜 그렇게 휴지들을 많이 사재기를 할까요? 휴지와 물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서 2달을 나와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예. 일단은 뭐 통조림이나 먹는 거는 평소에도 라면이나 뭐나 갖다 놓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는 휴지와 물입니다. 예. 휴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대변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 그런 걱정들이 있겠군요. 예, 서정욱 변호사. 제가 제 생각은 이제 그 한 단어로요. 위기에 대한 면역력에 저는 차이라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위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뭐 사스부터 여러 가지 메르스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나 불바다 하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엄청난 위기로 봐요. 예. 근데 우리는 상당히 그 위기를 안 느끼잖아요. 일상화돼 위기에 면역이 좀 된 이게 저는 큰 원인이 있고. 예.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게 위기는 정말 처음 보고요. 예. 특히 미국은 제가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네. 전부 게 중요한 생필품들, 저가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옵니다. 중국의 생산 때문에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이 막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물가가 풍기되고 그런 오는데 이런 걱정도 우려도 있겠군요. 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그 휴지에는 처음에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마스크의 재료로 쓰는 건 아니냐. 아마 그게 후행 기수로 지금 유럽에서는 그것 때문에 현혹이 돼서 했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미국은 아까 뭐 서 변호사 얘기했대로 사실은 생산재가 거의 없죠. 다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첫째는 그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과정 때문인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상당히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죠. 예. 그러면서 중앙 금리는 0.5%포인트 전격적으로 내렸죠. 그러니까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정부의 얘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바로 대비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이런 어떤 위기상, 특히 어떤 그 감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성,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신뢰 부족에서 오는 하나의 그 움직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준 사실 정말 신뢰 문제죠. 네. 예. 이제 그 기본적인 신뢰,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세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서정훈 변호사 얘기했지만 산업 체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업에서 쓰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수 네.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는 곳곳에 편의점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도 마트 한 번 가는 데가 상당히 거리가 멀기 예. 때문에 한 번 갈 때 많이 산다는 그런 심리적 부분, 또 배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건이 다른 것이죠. 앞부분에 제가 이번 그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코로나 능력 시험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면 권력 지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수잔 조지가 쓴 어떤 루가노 리포트 같은 거 21세기를 예측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네. 유지시킬 거냐 하는 것의 기본이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 IMF나 IBRD 자체가 잘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양적 완화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 외적인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시험을 치르는데, 즉 이태리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겠죠. 예. 내부적인 어떤 정치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코로나 같은 외부적 충격에서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 안 막아낼 수 있는가가 진짜 성적표가 쫙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그동안 사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국민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좀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뭐 무슨 근성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도 많이 좀 성숙해졌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시민의식에서 굉장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또 감동도 받았죠. 초기에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의 사태가 벌어지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 그때 마스크가 급속도로 품귀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마트에서 긴급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스크 품귀 현상 때. 근데 그 와중에도 누구 하나 그 영상도 나왔는데 누구 하나 새치기 한 사람도 없이 그 예. 수백 미터에 달하는 줄을 그래요. 묵묵히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식 자체가 뭐 그렇다고 외국인들을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얻을 수 있는 인식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마스크 사는 것은 좀 나아졌다고 합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그러나 일단은 공적 공급은 진짜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음에 약국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예. 어느 정도 정착화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너무 마스크 대란 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매체들의 책임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스크 자체가 방역을 위해서 필수적인 도구이다가 보니까 예.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그러나 저희 걱정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누가 감염이 됐어 하는 거를 문자로 받거나 우리가 이제 보통은 뉴스를 통해서 그냥 서울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스크 공급으로 우리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감염이 늘어나서 우리 단지에도 감염자가 한 명 있네. 우리 옆동에도 있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그렇죠. 갑자기 또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요 안정기를 갖다 찾았을 때 진짜 최대한 공급을 늘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급되도록 최대한 공적 공급망을 갖다 확보해서 만약에 사태를 갖다 대비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시민 의식들이 상당히 발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있거나 불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양보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가 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희망적인 거는 어쨌든 지금 계속 뭐 굉장히 엄습하는 게 공포감인데 빌 게이츠가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검사와 자가격리 이거만 제대로 되면 6주에서 10주 정도면은 이 상황이 끝날 수도 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희망 섞인 어떤 진단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제 공포감에만 빠져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